네, 오늘 발표를 맡게 될 마크베이스 대표 김성진입니다.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좀 작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많은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현재도 하고 있는 실제 설비 예지 보전 사례에 대해서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마크베이스라는 회사를 이제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희는 C계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전 세계 TPC 표준 DB로 등재되어 있고요. 성능은 전 세계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긴 한데 아직 C계열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현재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예지 보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이 설명이 약간 좀 길 텐데 왜 그런가 하면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예지 보전 관련 비즈니스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들과 경험과 함께 이제 공유를 드리고 가능한 것, 가능하지 않은 것, 현실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 도달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을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실제로 예지 보전 관련 과제를 수행했던 내용을 공유를 드리면 나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흔히 이제 제조 설비의 예지 보전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특정 장비의 고장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다면 가장 짧은 시기에 이 제품을 교환함으로써 비용을 이제 상당히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예지 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기술은 많이 사용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제목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빅데이터 분석 혹은 AI 관련 통계 같은 모듈을 이용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많은 믿음들이 있어서 실제 기업들에서 이 관련돼서 연구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지 보전을 하는 큰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스타트업들도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예지 보전 레벨은 최상위 단계로서 특정 우리의 장비에 대해서 혹은 부품에 대해서 실제로 언제 고장 날지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요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다음은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는 예지 보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predictive maintenance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PH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한국 PHM 학회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시면 이 예지 보전을 위해서는 크게 4단계를 필요로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단계? 첫 번째는 네가 예측을 할 장비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정보 수집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정보를 가지고 정말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예측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에러지? 어디에서 에러가 났지? 이런 걸 판단하는 이제 상태 진단 단계가 있고 가장 마지막 단계는 그러면 이 이상 발생했는데 언제 얘가 고장이 날까 하는 예측하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단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무엇이 이슈가 되는지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 수집 단계인데요. 오늘 행사도 그렇고 다들 이제 공장에 관련되는 이제 센서 데이터가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센서 데이터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게더링 할 때는 크게 저희 회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로우 샘플링 데이터라고 해서 1초에 한 건이나 10초에 한 건씩 천천히 발생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이 샘플링 데이터라고 해서 진동이나 음향 같이 1초에 수십 번에서 수천 번까지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로우 샘플링 데이터는 사실은
느슨하게 대응을 많이 하죠.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긴급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이 하이 샘플링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경험에 비추어 보시면은 뭐 모터라든가 어떤 스핀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주로 샘플링을 이제 많이 하는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정보 수집 단계에 들어가면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첫 번째는 이게 실제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프로토콜이나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수집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모두 다 저장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짧게는 뭐 수십억 건에서 길게는 내가 저장해야 할 데이터가 뭐 수백억 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수집한 데이터를 그 엣지에 둘 게 아니라 어딘가에 또 옮겨야 되거든요. 옮기는 경우는 뭐 네트워크로 옮길지 USB로 옮길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갖고 올까, 얼마나 많은 주기로, 이런 실제로 데이터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세미나의 가장 핵심은 AI 예측이나 이런 부분이라보다는 이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사실 전체 문제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그 세 번째 단계에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이제 이상 탐지를 말씀드리면, 예지 보전의 전단가입니다. 예지 보전이라는 것은 내가 장애가 날지 예측을 하는 거고, 이상 탐지는 어떤 데이터 패턴을 보니 얘가 정상이 아니야, 근데 어떤 정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탐지를 하는 과정이 이 그 이상 탐지입니다. 이상 탐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이상 탐지를 해야 이후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대단히 많이 이제 연구된 분야이긴 한데요. 이 그 이상 탐지를 영어로 이제 어노말리 디텍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어노말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생각해도 야,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지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칼로 물을 썰듯이 딱 나눠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포인트 어노말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어떤 중간에 있는 점을 정상으로 생각하니 이 포인트가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룹 어노말리라고 해서 이 큰 그룹 외에 요 옆에 뭔가 작게 모여 있으니까 저것도 어노말리라고 보여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또 천처럼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저기 주황색 박스는 다른 거하고 모양이 틀려요. 그럼 저것도 어노말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많은 선들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한 선만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 쟤도 뭔가 정상 비정상인 이제 어노말리인 거죠. 또 하나는 모든 그림은 다 이제 고양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 하나만 이제 그 개예요. 그러면 저거 역시도 우리가 어노말리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상과 비정상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이상 탐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대단히 많은 종류의 어노말리가 있지만, 이런 예지 보존 같은 경우에는 이 센서 데이터의 흐름의 패턴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패턴과 다른 것이 발생하면 그거를 비정상으로 본다라고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디파인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아까 말 로 샘플링 데이터고요, 밑에는 진동과 같은 것인데 진동 데이터인데, 저렇게 진동폭이 작다가 갑자기 커지면 아, 얘가 뭔가 이상이 있구나 라고 판별을 하는 게 이제 이상 탐지고, 그거를 자동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AI 같은 기술을 쓴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 하나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그 혹시 이 관련되는 분은 기억을 해보시면, 내가 특정 기계에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어떻게 서비스를 해주거나 아주 오래 숙련된 분들은 무엇을 갖고 계시냐면, 특정 소리나 혹은 진동이나 혹은 망치 소리를 통해서 비정상 패턴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비정상 패턴을 기억하고 계신데, 이게 저희들이 그걸 학습시키면 이제 머신러닝으로 우리가 특정 비정상 패턴을 이제 학습하는 건데, 이 예전 모델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비정상 패턴이 네가 알고 있는 게 다냐 이거죠. 비정상 패턴이란 게 무한대로 존재할 텐데, 당신이 알고 있는 몇 개의 비정상 패턴으로 모든 경우를 다 탐지할 수 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위의 모델은 잘못된 비정상 패턴을 나올 경우는 없지만, 최소한 비정상인데 정상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판별하는 경우는 대단히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기술적 도약으로 반대 형사로 가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는 뭔가 하면 예전에 정상적인 데이터를 다 이제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과거 1년 동안 있는 데이터 외에 다른 게 발생하면 뭐가 이게 비정상이네. 이 경우는 우리가 정상을 비정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모든 비정상을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효율이 좋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최근에는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이렇게 진화시키는 모델로 현재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어노말리 디텍션을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이슈 중에 이제 하나고요. 이것은 사실은 조금만 서베이를 해보면 대충 한 7개에서 10개 정도의 모델을 통해서 이런 이상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모델이 있구나라고 이제 판별을 하실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예지 보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돌아보니까 기계에서 이상 진단을 했어요. 뭔가 비정상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하면 이 기업자에서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 이게 뭐지? 얘가 정말 문제인가 아닌지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결함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어느 부품인지도 판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부위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이 결함이 실제로 이 전체 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 상태 진단입니다. 상태 진단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상태 진단을 하냐 하면 그냥 이 패턴을 보고 이제 정상 비정상을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그 AI 모델을 통과하면 어떤 특정 수치로 나오고요. 수치로 하나가 나오면은 1차원 직선 위의 특정 점이고요. 점 2개가 나오면은 어떤 평면 공간상의 점인데 특정 영역으로 그룹으로 모아진다면은 그거를 정상으로 보고요. 그 외에 그 원을 벗어나는 것은 비정상으로 보고 이 선을 이제 튜닝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이제 거치는 형태로 이제 판별하게 됩니다. 이 판별 값에 따라서 많이 떨어지면 이게 심각한 경우고, 이게 많이 이제 정상에 가까우면은 뭐 약간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애라고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로직을 이제 수행을 하면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원인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어노말리 스코어라고 하는 실제 값의 범위를 잘못 설정한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근원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모은 데이터들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혹은 오염된 데이터가 일 경우가 있어요. 나는 예를 들어 과거 한 일주일 정도의 데이터를 정상적인 데이터로 보고 학습시켰는데 사실은 한 1개월이나 6개월 정도 데이터를 모아야지 모든 경우를 이제 판별할 수 있다던가, 혹은 내가 사용했던 AI 모듈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좀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선정했던 데이터와 AI 모델이 정상인지 아닌지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우면서도 오해가 많은 이 고장 예측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고장 예측 단계는 흔히들 그 가장 잘못 알려진 그 이제 그 상식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이제 마법을 부리면 내가 예지 보존할 수 있다라고 보통 예상을 많이 하세요. CIO 분도 그렇고 CTO 분도 실제 공장 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발생한 이 값을 보고 얘가 도대체 언제 고장이 날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헬스 인덱스라는 걸로 판별을 하는데, 이 우측에 이제 그래프를 이제 보시면 이게 이해 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특정 순간에 헬스 인덱스를 얻어서 얘가 언제 고장 날지를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지구상의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이제 표로 이제 그려보면 크게 한 3개 정도의 기술들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이게 내가 비정상 패턴을 가지고 오고 어노말리 스코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엔진을 돌리면은 크게 세 종류의 기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뮬라리티 모델이나 디그레이션 모델이나 혹은 서바이벌 모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언제 고장 나야 되냐라 하는 정보를 미리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 상식과 반대되는 거죠. 언제 고장 나는지를 내가 미리 알아야 그 다음에 예측할 수 있다는 이 모델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는 보니까 이거 어노멀 디텍션을 하던데, 예측을 하던데, 그런데 예외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G나 혹은 롤스로이스 같은 실제로 본인들이 장비나 터빈을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를 수집했던 회사들은 그 데이터의 라이프 기간 동안 언제 고장 나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 패턴이 발생하면 요 경우에는 언제 고장 날 거라는 통계 정보를 미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장비가 있는데 내가 예지 보전 해보려면 뭐 한번 해봐, 혹 거기 가서 한번 해보세요, 데이터 모으시고 하면 그 회사는 기본적으로는 특정 패턴과 데이터 얼마를 가지고는 예지 보전하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공적으로 예지 보전하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실제 그 장비의 라이프 타임에 대한 여러 번 반복을, 고장 상황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그 예측 확률이 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빨간 글씨가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전부인데, 특정 기업이나 부품의 고장 예측은 그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수집부터 고장 때까지 홀 라이프 데이터를 반복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1회로도 안 되고요. 2회, 3회 갖고 있어야 내가 특정 패턴 때 예측이, 그래서 실제로 필드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너 예지 보전인 거 실제 잘하고 있냐 물어보시면 현실적으로 그 예지 보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것 최대의 그 기대치는 무엇인가 하면, 뭔가 어노말리 디텍션으로 비정상 패턴이 발생하면 얘가 뭔지인지 모르겠지만 곧 고장날 가능성이 있겠구나. 얘가 3개월일지 1개월일지 혹은 바로 1시간 후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비정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까지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만, 얘가 3개월 후에 고장날 확률이 50%야 라고 예측하기는 되게 힘들다는 거죠, 이 데이터가 없이. 그래서 이 예지 보전이 생각보다는 대단히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큰 마음을 먹고, 그러면 우리가 부품 라이프를 데이터를 다 한번 모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구축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기다립니다. 이제 무슨 일이 기다리냐면, 일단 내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센서들과 많은 장비들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가져와야 되죠. 두 번째 문제는, 내가 진동 센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얘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는데 다 하루 모았더니 10억 건이 되고 한 달 모았더니 300억 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걸로 AI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두 번째, AI는 그냥 AI 되는 게 아니고 많은 AI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면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몇백 기가 몇십 기가의 CSV나 텍스트 파일을 파이썬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하거든요. 몇 달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학습해야 되죠. 실제 이게 전체 비용이 한 80% 정도 들고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실시간으로 뭔가 이상 탐지를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의 발생 시점부터 AI 모듈이 출원한 시점까지 하나의 그 좋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있어야지 바로 수행이 되는데, 그거 구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분석은 IDC 센터에서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 발생하는 놈은 저 공장의 구석에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오지 라는 것도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되는 건 이제 AI 모델을 어떻게 할지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앞에 세 개의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사실 많은 정보들이 이제 우리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유지 보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가 개입해서 저걸 계속 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진화를 시키는데 언제나 특정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재적으로 학습을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이 실제 구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AI 모델을 써서 잘 예측할 것인가가 핵심 이슈가 아니고요. 그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부터 보관하고 변환하고 추출하고 학습하고 검증하는 이 많은 단계를 여러 번 쉽게 반복해서 돌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천하의 똑똑한 사람이 오더라도 AI를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준비 기간이 한 달, 두 달 되면 1년, 2년 지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느낀 거는 이런 얼마나 빠른 반복을 해서 이 학습을 실험시킬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서베이를 해보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이동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기술 중에 하나는 말하는 엣지 컴퓨팅이라는 영역입니다. 이 엣지 컴퓨팅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 엣지 장비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엣지 단계에서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으는 역량이 이제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학습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들 잃어버리지 않고 다 모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야지만 실제로 내가 예지 보전을 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를 이제 구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고양 내서 이제 구축을 한다면은 가장 밑에 있는 센서의 데이터가 저 위에 있는 클라우드나 혹은 서버까지 심리스하게 데이터가 올라가서 수집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실은 예지 보전이라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지. 이런 인프라가 없이 그냥 데이터 주고 해보세요라고 하면 데이터 가지고 오고 정리하고 학습하고 테스트 하는데 시간을 거의 다 씁니다. 거의 다 쓰기 때문에 이 인프라가 없이는 그거 하면은 좀 하세월로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이제 여기서 강조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면 데이터 건수가 뭐 농담이 아니고 전자 진동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십억 건 생기고요. 한 달 모으면 뭐 600억 건 이렇게 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은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인가 하면 글씨가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밑에 있는 빨간 그래프는 전 세계에서 오라클과 같은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 트렌드를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IoT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몇십 배나 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제목과 보시는 바와 같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데이터가 대단히 많은 시계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했느냐면 가만히 해보시면 MS SQL이나 혹은 MySQL이나 진짜 빅데이터다 그러면 하드업에다 저장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실제 기업이 가보시면 이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메인 저장소로 하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데이터들을 빨리 저장하고 손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지고 있고요. 이 좌측 우측에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오픈 소스가 많이 있고요. 여기가 테스트해 보시면 알 수 있고 마크베이스는 오픈 소스는 아니고 국내에서 저희들이 만든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엔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세 번째로 내가 예지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AI는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직 현재 계속 서베이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지만은 충분한 정보는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서베이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좌측에는 어노말리 디텍션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상 탐지를 하는 우리 AI 모델들이고요. 우측은 RUL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제로 부품이 얼마나 많은 라이프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이제 그림인데 이 좌측은 우리가 어노말리 디텍션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우측으로 이제 그 RUL을 모델을 돌리면 얼마나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나옵니다. 그래서 적절한 영역으로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대충 보니까 정보를 드리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개, 8개 정도의 모델이 가장 현실적으로 어노말리 디텍션을 잘하는 모델에 저희들은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모델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 이런 예지 보전을 사실 잘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영역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AI라고 부르는 이제 브레인 그 다음에 그 데이터는 혈액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잘 돌게 해주는 사실 바디하고 혈관 같은 게 필요하구나. 그게 사실은 우리가 AIoT라고 부르는 건데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AI 모듈과
이걸 잘 돌아다니는 엣지 컴퓨팅 기술이 같이 있어야 이게 되는구나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이 모델로 저희들은 이제 예지 보선 기술을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AIoT 관점에서 보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기술을 같이 고려하는 거냐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업 내에, 그러니까 특정 그 공장 내에 데이터 고속도로를 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수집과 추론까지가 엄청나게 이제 뎁스가 길거든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기름을 우리가 이제 쓰기 위해서 초기에 추출을 해서 그 다음에 이게 그 차에 실어서 정제 공장에 가서 그 다음에 추출을 해서 뭐 주유소에 가서 이런 많은 떨어져 있는 단계를 하나로 합쳐서 데이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 예지 보전의 기술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제품 회사에 대한 제품 이야기인데요. 실제 저희들이 시장을 이제 서베이를 해보니 예지 보전이면 너무 데이터 패턴이나 혹은 AI 쪽에 포커스를 돼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AI 모델이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쭉 보니까 핵심은 AI에 있다기보다는 이 데이터에 있고, 그것도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매니플레이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이런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AI 마스터라는 부분은 이 AI 모듈이 보통은 데이터 소스를 파일이나 메모리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데이터 변환에 하는 비용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냐면 AI 모듈은 데이터를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가지고 옵니다. 리얼타임으로. 그게 아마 다른 업체 진행하는 것과 가장 큰 다른 차별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데이터베이스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고 처리 역량도 아주 좋은 데이터 인프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제 데이터가 발생하는 이 엣지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 서버 장비까지 네트워크가 단절이 되던 혹은 뭐 와이파이가 쓰던 어떠한 경우에라도 데이터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드린 이 AI 모듈을 이제 개발했는데, 사실 이 개발할 때 AI 자체의 이제 기술보다는 이 주변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그 핵심이고요. 한마디만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크게 내부적으로는 한 4개의 자동화된 단계를 통해서 AI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AI 솔루션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AI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추론하시나요? 물어보면 아마 되게 정교화된 답은 얻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은 데이터에 포커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AI 모델에 포커스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이 기술을 적용을 했냐면, 최소한 데이터를 익스트랙트라고 해서 가져오는 과정을 가능하면 DB에서 바로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는 데이터를 그 라이브로 바로 프로세싱을 해서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추론해서 바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라이브로 바로 고객에게 이제 인폼을 주는 형태로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모델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좀 그림을 보시면은 가장 밑에 있는 센서 데이터가 딱 발생만 하면 자동으로 수집이 되어서 이 엣지 영역과 저 서버 영역으로 바로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전송되는 순간 즉시 AI 모듈이 바로 분석을 해서 고객에게 인폼을 줄 수 있는 이런 영역이 패키지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영역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 형태를 저희들이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고객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걸 실제로 예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요.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말한 엣지 컴퓨팅 솔루션을 일단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설치를 해야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 정상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AI 학습을 하고요. 학습한 다음에 그 AI 모듈 여러 개의 모듈 중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는 과정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된 모델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계속 개선 작업을 하는데 이 전체적인 작업이 아주 빠르게 로테이션을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진행하는 모델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델을 가지고 몇 개의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모델 사례만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모 기업의 이제 철도 차량에 제동 장치와 그다음에 문에 대해서 이 이상 징후 탐지를 한 프로젝트 했습니다. 예지 보존까지는 하지 않은 이유가 예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훨씬 더 오랜 기간의 라이프타임의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성 징후 탐지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이 고객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면 일단 운행 중인 이 철도 차량의 제동 장치에서의 진동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이 문이 이제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전류 센서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 과정에서 뭔가 이상이 있으면 좀 경고를 해달라라고 했던 이제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문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 특정 우리가 모델 하나 사용해서 수십 개의 문에 공통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요청이었고요. 이 그림의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제동 장치와 전동문에 그 엣지 장비가 들어가 있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면 이 서버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경고를 고객에게 던지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문이 16개인데 문 하나가 1초에 1000개의 데이터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매 초에 16,000개의 데이터가 계속 이제 발생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7kHz, 7Hz 그러니까 1초에 7개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데이터 하나가 이제 84개의 어떤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매 초에 한 2,300 정도의 데이터를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오는 모델을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어 같은 경우는 좌측에 어떤 AI 모델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습을 했고요. 실제로 이 문 16개의 문을 이제 그 AI를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추론을 하면서 하다가 이 빨간 글씨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 이상이 이제 발견됐을 때 실제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범위를 좁혀서 고객이 데모와 실제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정보를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의 특정 범위에서 이렇게 비정상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정보를 바로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은 바로 클릭을 해서 그 그래프를 바로 보면서 이거 어떤 형태의 문제가 발생해서 실제로 얘가 정말 장애인지 아니면 장애와 비슷한 것인지 혹은 false alarm인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해드렸고요. 제동 장치도 동일합니다. 제동 장치도 실제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게 비정상적인 패턴이 나오는 것들에서 실제 고객들이 판단할 수 있고 하고 우측에 보시면은 저기 그 여러 가지 선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상이 발생하면 15초 데이터를 1초 간격으로 이렇게 검사하기 때문에 한 3번, 4번 정도가 같은 영역으로 이제 비정상으로 판별을 이제 한 거라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저것을 보고 이상이 발생했구나 아니나라고 판단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실제로 고객이 어떤 지점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셨냐면 실제 데이터 변환과 처리에 드는 에너지를 한 80%를 줄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넣기만 하면 그 부가적인 다른 그 데이터 처리 작업은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예지 보존을 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과 그 다음에 각종 다양한 준비 작업들을 미리 이제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자동으로 전개를 해서 사람이 수동으로 이 부분을 이제 검증하는 부분을 점점 줄여가려고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대로 저희들이 예지 보존을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이 경험을 이제 반출을 해보면
예지 보전이나 이상 탐지가 AI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AI는 핵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 컴포넌트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필드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학습 추론할까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대단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구나를 이제 깨달은 거고요. 뭐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니 완벽하게 예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은 그걸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데이터 수집과 이상 탐지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었고요. 이러한 경험들이 앞으로는 좀 더 진화되어서 좋은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크베이스의 김성진 대표님께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분석 기술을 활용한 제조 설비의 예지 보전 사례, 그리고 관련 기술과 AI 모델 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해 주신 김성진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4차례의 강연을 끝으로 오늘의 세션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소중한 강연 준비해주신 강연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한국기계산업진흥의 유튜브 헤이콰몬 채널에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구독 잊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변차연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